드디어 길고 길었던 25시즌이 끝이 났습니다. 7차전 승부 끝에 LA 다저스가 지구에서 가장 야구 잘하는 팀으로 등극하면서 백투백 월드시리즈 우승이라는 기록을 달성하며 진정한 왕조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월드시리즈 27회 우승과 더불어 투자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한때 악의 제국이라고 불렸던 양키스가 현재는 많이 주춤한 상태인데 그 자리를 다저스가 채우고 있는 느낌이죠. 현지에서도 다저스 왕조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다저스는 20년 이후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오타니를 거액에 사들인다거나 미국에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된 일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를 메이저리그 역사상 투수 중 가장 많은 금액의 장기 계약으로 들여오는 등 이런 위험 부담이 있는 장기 계약을 많이 했는데 25시즌이 끝난 현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성공적인 투자가 아니었나 싶네요. 다만 불펜 투자에 있어서는 처참히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야심차게 데려온 테너 스콧은 가장 중요할 때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막바지 부상으로 포스트 시즌에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고 그 뒤를 이은 나머지 불펜진들도 정상인이 없을 정도였는데 특히나 중요한 경기들을 연달아 앞둔 후반기에 더 최악인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과 전문가들은 다저스의 올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은 불펜 때문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최악 중에 최악의 불펜들을 데리고 유련한 에이스 투수들도 긴장한다는 월드시리즈 무대에서 우승하고 반지를 끌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번 시즌 다저스는 초반부터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야심차게 데려온 선발 선수들이 부진을 겪거나 부상에 따른 이탈로 빠지고 타자들도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어서 로버츠 감독은 선수들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는데요. 선발 로테이션은 붕괴했고 타격에서 하위 타선은 거의 투수 타석을 보는 것처럼 암울했죠. 야수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1인분 이상은 꾸준히 해주던 루키 베츠는 올 시즌 극심한 타격 부진을 겪었는데 이번 시즌 유격수로 고정 출전해서 수비에서는 작년 시즌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어느덧 최고의 유격수 자리에 올라와 있었지만 시즌 초 이상 컨디션을 보인 탓인지 도저히 타격 사이클이 돌아올 생각을 안 했고 꾸준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8, 9월 잠깐 살아나며 어느 정도 타격에서도 팀에 기여를 하긴 하죠. 하지만 포스트 시즌에 수비로 팀을 여러 번 구해냈지만 타격에서는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 시즌입니다. 또한 투수 오타니로서의 시즌이 예정되었던 이번 시즌은 6월 투수로 복귀하게 되면서 오타니의 남은 반쪽을 채웠는데 오타니는 6월 투수 복귀와 함께 55홈런 OPS 1.014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죠. 프레디 프리먼이나 윌 스미스 또한 좋은 타격을 보여주면서 거의 다저스 정규 시즌은 이 3명이 멱살 잡고 끌고 갔다고 봐도 무방했죠. 반면에 하위 타선은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건 콤포토였습니다. 로버츠 감독이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려내지 못하면서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는 김혜성에게도 밀려 로스터 제외가 됩니다. 또한 김혜성 선수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김혜성은 이번 시즌 첫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을 갖게 됐는데 가장 큰 장점인 빠른 발로 초반에는 안타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다소 생소한 중견수 포지션을 맡으면서 생긴 실책들과 나쁜 타구질로 인해서 결국 후반기 완전히 성적이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사실 키움 시절에도 김혜성 선수의 수비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다저스에서 중견수를 맡으면서 그 단점이 더 부각되어 버리죠.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는 들었지만 단지 빠른 발 하나 때문에 대주자용으로 데리고 간 느낌이라 이번 우승 기여도는 0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도 첫 데뷔 시즌에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 들어서 같이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는 점에서는 나름 나쁘지 않은 데뷔 시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이거 말고도 테오스카나 로하스와 같은 다저스의 야수진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지만 월드시리즈 우승의 주역들인 선발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의외로 이번 시즌 초반에는 다저스 선발진들이 후반기 이렇게까지 잘해줄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야마모토는 꾸준히 1선발 역할을 잘 해줬지만 야심차게 데려온 블레이크 스넬은 2경기 등판에서 전부 공략당한 후 드러누워버렸고 글래스나우도 유리몸답게 4월부터 드러누우면서 선발 로테이션에 적신호가 켜졌죠. 거기에 더해 아직 투수를 하기에는 몸이 정상이 아니었던 오타니 또한 없는 상태라 올해 가장 돈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은 다저스가 쉬어가는 시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초반 다저스의 불펜은 쌩쌩했기 때문에 믿기 힘드시겠지만 불펜 야구라는 게 가능했죠. 그렇게 불펜들이 점점 과부하가 오는 와중에 중반기 올스타전을 기점으로 오타니, 글래스나우, 스넬이 복귀하면서 최악의 선발 로테이션을 두고 있던 다저스는 갑자기 최강의 선발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부상으로 잠시 이탈했던 야마모토도 돌아오면서 완벽한 선발진들을 꾸리게 되는데 복귀한 투수들은 기본 6이닝은 끌고 가주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고 거기에 최고참인 컷쇼 또한 11승 2패를 기록하며 아직 건재함을 과시함과 동시에 루키인 시안 또한 빈자리를 안정적으로 채워주면 진정한 선발 야구가 뭔지 보여주게 되죠. 이런 다저스의 선발 야구는 와일드카드에서도 빛을 봤는데요. 스넬과 야마모토는 와일드카드에서부터 기선제압을 하며 언터처블 그 자체인 모습을 보여줬고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던 불펜은 사사키 로키가 합류함으로써
하면서 더 이상 트라이넨을 마무리로 안 써도 됐기에 안정감을 찾게 되죠. 그렇게 필라델피아와 미러키를 연달아 잡아내면서 아무도 기대 안 했던 월드 시리즈까지 직행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미러키전은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올 시즌 무서운 기세였던 미러키를 상대로 수입승을 가져가면서 다저스가 극심한 타격 부진을 겪었음에도 선발진들이 전부 미러키에 공략당하지 않으며 미러키는 경기마다 1점 이상을 내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월드 시리즈에서 만난 토론토도 역시나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는데요. 그나마 불펜에서 제일 쓸만했던 베시아가 가족 문제로 이탈했고 후반기 언터처블이었던 스넬이 블루제이스에 공략당하면서 엄청난 시속 게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투수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바로 야마모토 요시노부입니다. 야마모토는 주로 포심과 스플리터를 던지는데 이 스플리터는 일본 내에서는 칠 수 있는 타자가 없을 정도의 마구였죠. 역시나 미국에서도 이 스플리터는 통했고 타자들은 야마모토의 포심과 스플리터를 계속해서 구분하지 못하면서 시즌이 끝날 때까지 꾸준히 좋은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불펜을 믿지 못한 야마모토는 두 번 연속 9이닝 완투에 6차전에는 선발 소화 후 그 다음날 불펜으로 나오면서 팀에 헌신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자신이 왜 이렇게 큰 금액을 받고 게리콜도 하지 못한 장기 계약을 받을 수 있었는지 증명하는 무대였다고 봅니다. 또한 사사키 로키의 재발견은 다저스를 우승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선발 출전 당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사사키는 9월 말 마운드에 복귀했는데 이때 로버츠 감독은 불안한 뒷문에 사사키 로키를 기용하게 됩니다. 사실 사사키의 구위도 단편적으로 보면 야마모토의 버금가는 구위였기에 뒷문을 지키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한 거였는데요. 로버츠 감독 예상대로 그 직감은 적중하게 됩니다. 마무리로 나온 사사키 로키는 좋은 피칭을 보여주며 야마모토 요시노부에게 가려졌지만 이번 월드 시리즈 우승에 크게 기여한 숨은 주역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죠. 거기에 투수로 완벽 복귀한 오타니 또한 마지막에 공략당하긴 했어도 포스트 시즌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모든 선발 투수들이 포스트 시즌 내내 선발로서 보여줘야 할 경기력을 200%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포스트 시즌에서 선발들이 조금이라도 이닝 소화 능력이 떨어졌다면 다저스 팬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약속의 7회 방아쇼를 보지 않았을까 싶어서 결국 다저스의 왕조를 구축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건 선발에 호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네요. 결국 시즌이 끝난 현 시점 정리해보면 불펜 계약은 처참히 망했지만 다저스가 준 장기 계약에 대해서는 악성 계약이 아닌 정말 성공적인 계약이라고 보입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겠지만 스넬과 계약하고 일본 최대 유망주인 사사키 로키를 데리고 옴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스타인 커쇼와 재계약하면서 낭만까지 챙기게 되죠. 다저스보다 돈을 더 많이 쓰고도 포스트 시즌 문턱도 넘지 못한 매치와 다르게 다저스는 이번 시즌 총 4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돈을 가장 많이 쓴 구단이 되었는데 여기에 운까지 따라주면서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은 최고의 투자가 아니었나 싶네요. 여러분들은 다저스의 백투백 우승 온전히 우연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정말 왕조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